당시로는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죠. 2001년도였는데 그 엔론 스캔들입니다. 분식회계, 투자 사기, 내부자 거래, 그다음 먹튀 이런 사기예요. 실제로는 손실이 나고 있는데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당시에 최대의 대기업이었는데 그 주가를 올린 다음에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입니다.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당시에 그 무너지기 직전에 당시에 매출이 지금 돈으로 100조 원, 100 빌리언 달러스죠. 순이익이 1조 원, 자산이 67조 원, 종업원 수가 29,000명 정도 되던 회사였어요. 종업원 수는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죠. 당시로서는 하여튼 세계 최대의 기업이고 막 그랬어요. 이게 시작은 1930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설립된 노던 내추럴 가스라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79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는데 회사 이름을 인터노스로 바꿉니다. 북미 최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됐고요. 종합석유화학회사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내추럴 가스라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2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5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인터노스가 휴스턴 내추럴 가스를 23억 불에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환율로. 무슨 목적은 저기 휴스턴 내추럴 가스가 특별히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인터노스가 당시에 유행하던 인수합병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그 대상이 먹잇감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이즌빌이라고 하는데 독약을 삼켜요. 그 휴스턴 내추럴 가스라는 독약을 삼켜요. 그렇게 해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세력이 보기에 이제 별로 맛이 없게 여겨지게끔, 먹기에 조금 거북해지게끔 하는 목적으로다가 합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매물을 찾은 거죠. 그래서 둘이 합치는데 회사 이름을 HNG, 휴스턴 내추럴 가스죠. HNG 인터노스 잉크라고 했었어요. 미국 2위의 파이프라인 보유 회사가 되었고요. HNG 케네스 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를 맡게 됐어요. 인수합병 당한 쪽의 대표가 됐어요. 엔론으로 개명을 했고요. 86년에는 그 레이의 집에 있던 휴스턴으로 이제 본부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87년에 1억 불 정도의 손실을 숨기는 회계 조작으로 책임자가 징역형을 사는 한번 경험을 해요. 살짝.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드물어요. 보면은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세상 만사라는 게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엔론이라는 회사도 무려 60년, 70년 가까이 지속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합병한 다음에도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사기를 치게끔. 하여튼 87년에 이런 회계 부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로 책임자가 징역을 사는 그런 경험을 한번 살짝 해요. 그 다음 88년에 규제를 피해서 해외 사업을 막 전개를 해요. 영국 테사이드라는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게 좀 대박을 칩니다. 이 발음이 티즈사이드래요. 티즈사이드에 발전소를 건설을 하는데 잘 됩니다, 이게. 그 다음 89년에 가스뱅크라는 거를 발족을 해요. 가스뱅크는 뭐냐 하면 에너지 거래소인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로다가 가스뱅크 에너지 거래소를 발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석유화학 업계를 상대로 파이낸싱 사업을 전개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계를 상대로 그전에는 자기가 생산한 에너지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팔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가스뱅크라는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석유화학 업계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포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저런 사업들을 어떤 돈이 되는 거리들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돈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성립되는 어떤 장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을 어떤 남의 회사의 에너지를 그 가스를 갖다가 수송해 주는 목적으로도 써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업을 전개를 합니다. 이것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거래를 하는데 그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까지 시작을 해요. 엔론 가스 서비스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서는 90년에 제프 스킬링이라는 사람을 CEO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엔론 사기의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앤드루 페스토라는 사람을 회계 디렉터로 임명을 합니다. 제프 스킬링, 앤드루 페스토, 그 다음에 회장인 케네스 레이, 이렇게 세 사람이 주역이죠, 사기에. 뭐 여하간 1991년부터 2000년, 요 10년 동안에 그 해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영국의 티사이드 발전소는 1875메가와트로 영국 전력의 3%를 차지하는 거대한 발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리핀, 호주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한 열 몇 개 나라에 계속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생산 회사에서 투자 회사로 변모를 꽤 하는데 뭐 이제 그 가스뱅크 그런 경험 덕분이죠. 뭐가 이렇게 투자 뭐 이런 거랑 뭔가 연관이 있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 회사가. 닷컴 버블기에 전국적 광섬유 네트워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광섬유 네트워크망을 왜 진행을 하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쓰는 어떤 파이프라인 망 같은 것들이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 이거를 대여를 해주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수송 목적으로 대여를 해주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가스뱅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온라인상의 그 거래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어떤 망을 쓰고 있는데 이 망 사용료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요거를 좀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목적들이 생기고 경험에 비추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요. 여기까지도. 정상적인 사업 모델이고 어떤 벤처러스한 뭐 훌륭한 기업이죠. 이것이 이제 엔론 주가를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인터넷망의 미래 가치를 회계에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회계 기법을 회계 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산을 현재 가치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구입 가치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 가치까지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엔론은 그 미래 가치까지 반영을 하는 회계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회계를 꾸밀 수 있었어요. 버블 붕괴로 실적이 저조해지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경영진이 나쁜 것도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나쁘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그런 걸 시도하진 않았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지들도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분위기 타서. 실제 사업의 실적은 좀 별로였어요. 해외 사업들이 이렇게 전부 뭐 그렇게 사업을 벌인다고 벌이는 대로 잘 될 리가 없죠. 빚은 자회사와 협력사로 전가를 해가지고 자기네 재무제표상에서는 숨겨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엔론 사태 이후로 연결 재무가 좀 강화된 걸로 상장 회사들은 연결 재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뭐 어떤 이런 규정들이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이게 엔론이 계기였는지 그거는 제가 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전 옛날에는 그 자회사들의 회계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됐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회계상으로 적자가 난다 싶으면은 자회사한테다가 크게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이 모 회사는 이익을 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빚이 부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과 언론 플레이에 능숙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부유해졌어요, 실제로. 96년부터 6년 연속 포춘지 선정 미국의 가장 혁신적 기업으로 선정이 될 만큼 당시로서는 뭐 엄청나게 인기 많은 회사였어요. 그 사원복지도 끝내줬었고 일반 기존의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뭐 어떤 그런 혁신적인 이런 모습들로 비춰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회계부정 사건이 터지는데 이 당시 이제 회계감사법인은 당시 빅5는 뭐 KPMG, 딜로이트 컨설팅, 그 다음에 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제 언스트 앤 영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빅4가 돼버렸어요. 원래 빅5였는데 엔론 사태로 여기 아서 앤더슨이 망하고 빅4가 됐어요. 110억 달러 정도의 그 주주 손실을 냈어요.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8월에 9만 달러를 찍었던 것이
쭉쭉쭉쭉 계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의심을 한 거예요. 엔론의 실적을. 근데 여하간 쭉쭉쭉쭉쭉쭉 빠져가지고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엔론 사태의 핵심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이 내부자 거래,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이제 도덕적 그 비난을 받는 거죠. 경영진이 외부에 투자를 막 권유하면서 우리 회사 잘 나간다, 미래에 엄청나게 돈 벌 것이다,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뭐 엄청나게 돈 벌 것이다, 이렇게 막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중에 경영진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레이 같은 경우, CEO 레이 같은 경우는 7천만 불, 우리 지금 돈으로 700억 원 정도를 팔아치웁니다. 요거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정점을 찍고 2001년도 들어서면서 벌써 이렇게 크게 이렇게 꺾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큰 폭으로. 요때 이제 엔론 경영진 생각에서는 뭐 큰일 났다. 회사 망하겠다. 에이, 나라도 챙기고 떠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쁜 사람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랄까요. 이 00년 이전에도 나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상황이. 뭐 나쁜 마음을 먹기 직전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하간 그 사태 이후에 레이는 유죄를 선고를 받고요. 선고 전에 사망을 합니다. 뭐 나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스킬링 같은 경우에는 24년형을 선고받고 4,500만 불 벌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토 회계 담당자 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6년형을 받고 징역을 살아요.